기하 페이지 109 평면 벡터를 이용한 도형의 방정식 한번 볼게요. 자, 평면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자, 얘는 원래 좌표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우리가 뭘 이용했냐면요. 한 점의 좌표와 기울기를 이용했는데요. 여기는 한 점의 좌표하고 그 다음에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기울기 대신에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한번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AP 벡터가 보이시나요? 어떤 게 AP 벡터예요? 이게 AP 벡터죠. 요 벡터가 지금 AP 벡터인데요. 이 벡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냐면요. 여기 시점 AP 벡터고 A 벡터고 종점이 P점이죠. 시점이 A점이고 종점이 P점이니까 얘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의 벡터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AP 벡터다 라는 얘기는요. 마이너스 A 벡터랑 P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P 벡터는 또 어떤 벡터냐면요. 여기 U 벡터 보이십니까? 벡터 U의 실수배 한 만큼인 벡터입니다. 그죠? 요 AP 벡터는 그 U 벡터의 직선 L 위에 있으면서 U 벡터의 실수배 요만큼만 그려야 되겠네요. 요 벡터의 U 벡터의 실수배 한 만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P 벡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얘를 이렇게 T배의 U 벡터 U 벡터의 실수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P 벡터 그죠? P 벡터를 다시 정리할게요. 이 P 벡터만 남기면 어떻게 되느냐? P 벡터는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 플러스 A가 되겠죠? A 벡터 더하기 실수배한 U 벡터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벡터 U라는 애를 방향 벡터 실제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벡터 아닙니까? 그래서 방향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향 벡터하고 임의의 점이 있는데 그 점 A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U1, U2 이렇게 성분을 알려줬어요. 성분을 만약에 알려줬다면 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볼게요. 원래 X점 여기를 잠깐 지우고요. 자, A점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점 이 P점을 X, Y로 두고요. 그 다음에 A 벡터를 성분으로 X1, Y1 이렇게 둡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방향 벡터는 뭐 대신에 쓸 수 있다고 했냐면 기울기 대신에 쓴 건데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그죠? 그런데 X값의 증가량은 뭐냐면요. 방향 벡터의 X 성분을 X값의 증가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 요런 삼각형에서 요 기울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으로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X 성분인 거죠. 그리고 얘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오는 Y 성분인 거죠. 그래서 방향 벡터의 X 성분이 X값의 증가량으로 쓸 수 있고 방향 벡터의 Y 성분을 Y값의 증가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X라는 점, P, X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자, 이 X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X는 X1에서 이 X는 X1에서 얼마만큼? U1의 T배만큼 증가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Y1 시작점이 Y1이니까 여기서부터 방향이 어디로 간다? U 벡터의 Y 성분의 T배만큼 증가하는 좌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얘 둘 다 공통인 좌표가 뭐냐면요. 공통인 글씨가 얘밖에 없어요. T. 그죠? T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t에 대해서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u1분의 x-x좌표. 얘도 t에 대해서 정리하면 u2분의 y-y좌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u1 좌표가 뭐다? 방향 벡터 x 성분은 뭐다? x값의 증가량이죠. 그죠? 그래서 얘 t에 대해서 쓰면 이 t는 이 t랑 어차피 같겠죠. 얘네들이 같으니까 생략하고 t끼리 생각하고 얘네 둘은 같다. 요런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런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x의 개수, y의 개수는 반드시 플러스 1이어야 됩니다. 1x, 1y 요거 중요합니다. 1x, 1y로 맞춰놓고 방향 벡터를 읽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3분의 x 마이너스 2가 2분의 2 마이너스 y다. 그러면 얘가 방향 벡터가 3,2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느냐? x의 개수가 1인 건 맞아요. 방향 벡터의 x 성분이 3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마이너스 2로 하고 y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방향 벡터의 x 성분은 3이고 방향 벡터의 y 성분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기가 1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요거 1, 개수가 1인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밑에 보시면 점 x1, y1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y값은 없고 x값의 성분만 있어. 그렇다는 x값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요렇게 보다시피. x값만 증가하고 있고 y값은 계속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y값의 증가량이 0이란 뜻이에요. 방향 벡터의 y 성분이 0이라는 건 y값의 증가량이 없다. 그러면 그 방향 벡터는 x축이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y는 얼마의 형태로 나타내지는 겁니다.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방향 벡터 x 성분분의 x-x 좌표, y 성분분의 y-y 좌표인데 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분모가 0이 됐다. 그럼 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모가 0이 됐으니까 분자도 0으로 만들자. 그럴 때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자. 얘가 0이니까 얘도 0이게 만들어주자. 그죠?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게 만들어주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분모가 어차피 0으로 만들어진 애 빼고 나머지는 무시한 다음에 버리고 여기 버린다고 되어 있죠. 등호로 연결을 끊고 얘는 버린다. 그 다음에 y-y 좌표가 0이면 되니까 y는 y1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설명. 점 A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번에는 y 성분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값은 증가하지 않고 y값만 얼마만큼 증가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축으로만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값은 0이고 증가량은 0이고 그러면 얘는 y축에 평행하게 됩니다. y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x값만 동일하게 똑같이 갖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성분에다 0을 대입하면 이쪽은 버립니다. 이쪽은 쓸모없게 되었고요. 분모가 0이면 원래 쓸모없는 건데 한 번만 특별히 쓸모있게 해줄게. 어떨 때? 분자도 0일 때만 의미가 있게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항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x는 x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둘 중 성분이 하나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요거를 잘 기억해 뒀다가 y 성분이 0이야. x 성분이 0이야 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요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예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점 1,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렇대요. 어떻게 씁니까? 방향 벡터 x 성분분의 x-x 좌표는 y 성분분의 y-y 좌표.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는 거 위에다가 이렇게 분배해서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3분의 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y 플러스 4.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x 성분이 3이고 y 성분이 1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안 되겠죠.
x 성분은 y 성분은 마이너스 1입니다. y가 개수가 플러스 1을 갖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x든 y든 개수가 플러스 1을 갖도록 조정을 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걸 읽어서 x 성분, y 성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 벡터의 성분으로. 자, 그 다음.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설명 한번 볼게요.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앞에서 얘는 선생님이 설명을 충분히 해준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 이게 t가 나오는지. 그죠? 여기. 앞에 선생님이 미리 여기 나와 있는 걸 미리 설명을 했네요. 여기 x, y 값을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얘를 t에 대해서 정리하면 얘네들이 같으니까 x 성분분의 x 마이너스 x 좌표, y 성분분의 y 마이너스 y 좌표로 이렇게 나온다. 얘가 점 x1, y1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u, 방향 벡터의 성분이 알려준 직선 L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점을 지난다. 일단 방향 벡터를 알려준 게 아니라 일단 두 점을 지난다고 알려줬죠. 그럼 방향 벡터 찾아서 쓰세요. 응? 방향 벡터의 x 성분은 무엇입니까? x값의 증가량이죠. 그죠? x값의 증가량. 여기 방향 벡터 u1 벡터 대신에 이거 쓸 수 있죠. x2 빼기 x1. x값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죠? x값의 증가량 여기다 쓰고 y값의 증가량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방향 벡터 x 성분, 방향 벡터의 y 성분 대신에 x값의 증가량 이렇게 쓰시면 돼요. x 성분이 x값의 증가량이었고 y 성분이 y값의 증가량이었습니다. 요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요거 중요하죠. 자, 법선 벡터라는 거는요. 원래 벡터랑 내적이 0인 벡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벡터랑 법선 벡터는요. 항상 이렇게 곱하면 내적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적이 0일 때 이 벡터를 법선 벡터다 부릅니다. 그죠? 그러면 평행하면 실수배, 수직하면 내적이 0. 그런데 그 수직하는 벡터를 특별히 법선 벡터다라고 부르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법선 벡터랑 원래 벡터는요. 기울기의 곱이 항상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겠죠. 수직하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다. 요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벡터예요?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무슨 벡터입니까? 마이너스 a 요쪽으로, 그 다음 p 요쪽으로. 요거 ap 벡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ap 벡터하고 법선 벡터와의 내적은 0이다. 곱은 0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법선 벡터. 얘는 이 a, b를 얘는 법선 벡터를 a, b로 둡시다. 그죠? 얘는 n이라는 법선 벡터의 성분을요. x 성분 a, y 성분 p 이렇게 둡시다.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한 거 p-a라는 벡터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곱한 거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두 개가. 그죠? 두 개가 완벽히 같은 내용이죠. p-a는 어떻게 됩니까? x 성분 p-a 하면 x 성분. 자, 얘가 p 값이 x, y라고 치고 a 값을 우리가 x1, y1이라고 했으니까 x 값의 증가량 얼마예요? x 빼기 x 좌표가 x 값의 증가량이고. 그죠? 그 다음에 y 빼기 y 좌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y 값의 증가량이고. 그죠? 거기다가 n을 분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에다가 내적 법선 벡터 얘를 a, b 성분을 분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랑 이렇게 얘를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x 성분끼리의 곱 더하기 y 성분끼리의 곱은 0. 똑같은 얘기죠. 자, 그 얘기가 여기도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을 건데요. 자, 법선 벡터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만든 이 직선의 방정식을요. 정리를 합니다. 분배를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어차피
숫자랑 숫자 곱하니까 상수항일 거고. 아,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방정식을 보면 이제 a 값이 법선 벡터의 x 성분, b 값이 법선 벡터의 y 성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딱 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 b 이렇게 표현된 거는 1차식은 a가 법선 벡터의 x좌표, b가 법선 벡터의 y좌표, 이게 딱 떠올려줬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이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자, 23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 구하여라. 처음 2,3을 지나고 방향 벡터를 알려줬네요. 그럼 너무 쉽죠? x 성분분의 x-x 좌표, y 성분분의 y-y 좌표. 이렇게 하면 끝이죠. 뭐 별거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은 점 3,-2를 지납니다. 그럼 x-x 좌표, y-y 좌표는 맞아요. 근데 법선 벡터가 법선 벡터 얘에 평행하대요. 그럼 x 성분, y 성분이 이렇게 있는데 2,0에 평행하대요. 평행하려면 얘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평행하면 이거 y 값은 y 성분은 똑같이 0이어야 되겠죠. 그죠? 얘는 지금 어떤 건데요? 2,0이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뭐만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평행하니까 이 값은 다를지도 몰라요. 그죠? 얘는 다를지도 모르지만 얘는 이렇게 생긴, 얘는 y축에 이렇게 평행한 이런 직선들일 거거든요. 이런 직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만 보면 된다? 자, 얘는 2,0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x값이 이만큼 증가하는데 여기 x값의 증가량이 이렇고 y값은 증가하지 않는다의 형태죠. 근데 이거 0만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평행하다면서요. 그럼 2,0 얘 평행하다. 그러면 3,2를 지나면서 2,0에 평행한 직선은 y값이 0인 거는 똑같아요. y값이 0인 거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x값, x의 성분만 있는 이런 벡터의 평행한 직선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x값만 이렇게 내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x축, y축이 있으면 x값만 이렇게 법선 벡터가 이렇게 x쪽으로만 증가하고 y값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건 얘는 x축에 평행해서 요런 세로직선이 아니고 가로직선 요런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 평행하다면서요. 법선 얘가 벡터 얘 평행한 벡터라면서요. 법선 벡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요 벡터에 평행한 벡터면 이렇게 내가 아까 세로로 그린 거는 잘못 그린 거고 이렇게 가로로 요런 그래프들이 지금 그려진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여기 y는 2, 얘랑 평행한 직선은 x값은 이렇게 x 성분이 있고 y 성분은 분명 0일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0을 이렇게 쓰고 y 플러스 2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얘는 의미가 없죠. 평행한데 그 별값이 뭔지는 아무 의미가 없죠. 평행한 벡터가 뭐 이렇게 있겠죠. 이 벡터가 있는데 별 콤마 0 예. 벡터가 이 벡터에 평행한 직선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별이 뭔지는 지금 이제 중요하지가 않죠. 그죠? 요거 0을 발견하는 순간 뭐만 보면 된다. 원래 분모에 0 쓸 수 없는 건데 분자도 0인 경우만 허용할게. 그래서 y가 0이 되려면 y가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가져야 해.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별거 없죠. 2,0 얘가 법선 벡터인지 방향 벡터인지 말 안 했지만 얘는 방향 벡터로 보는 거죠. 그죠? 방향 벡터이고 그리고 2,0에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x 성분만 있고 y 성분이 지금 현재 없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을 x축에 평행하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x축에 평행한 순간 y는 얼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3번 다음 직선의 방정식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두 점을 방향 벡터를 안 알려줬고요. 두 점을 지난다고 알려줬으니까 x값의 증가량 우리가 구해봅시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마 플러스 2 이거고 그 다음에 y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거네요. 그럼 얼마예요?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요거 갖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1분의 x 마이너스 x좌표. 어떤 거 쓸까요? 두 점을 지난다고 했는데. A 그냥 갖다 쓸까요? 이렇게. 는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y좌표. 가능합니까? 그죠? 얘는 정리하면 되겠죠? 어떻게 정리합니까? 요렇게 쓰셔도 되고요. x 플러스 2가 얘는 마이너스 3 하지 마시고 얘는 양변에다 마이너스 곱해서 쓸게요. 처음부터 마이너스를 곱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3분의 y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뭐 틀렸다고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얘는 법선 벡터가 아무튼 어떤 벡터의 수직인 직선을 물어보네요. 수직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적이 0이다를 이용하시는 거겠죠. 내적이 0이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A 값이 뭐다? X성분. 여기가 3. B 값이 뭐다? Y성분. 마이너스 1. 요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3, X 마이너스 X좌표는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Y좌표다. 이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3,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벡터랑 수직이다 라는 얘기는 얘가 법선 벡터이고 두 개의 내적은 0이다 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5번 볼게요. 직선 얘의 평행한 직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을 발견하면 뭘 하라 그랬어요? 얘는 법선 벡터가 a값, 그 다음에 b값 이거다. 그죠? 요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법선 벡터에 평행하다. 무슨 뜻이에요?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법선 벡터에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법선 벡터 자체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얘 법선 벡터를 어떻게 쓸 수 있어? 똑같이 쓸 수 있겠죠. 어차피 실수배 관계니까 그냥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법선 벡터가 얘네끼리 얘 법선 벡터에 평행하다. 원래 법선 벡터와는 수직을 해야 되는데 이 벡터에 3x-2y 플러스 4는 0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거 자체가 법선 벡터인데 여기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법선 벡터가 같군요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죠? 법선 벡터는 어느 벡터가 있으면요 얘랑 수직 있잖아요. 다른 벡터랑 이 벡터 이 가운데 있는 이 벡터는요 어떤 벡터와도 전부 다 수직이죠. 그래서 방향 벡터는 다를지 몰라도 수직인 법선 벡터는 똑같은 벡터죠. 2선분해도 얘는 전부 다 수직하죠. 이거 하나가 전부 다 수직하죠. 똑같죠. 법선 벡터가 똑같죠. 다른 직선이 있어도. 그럼 이거 자체가 법선 벡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1,2를 지난대요. 자, 얘는 x 마이너스 x좌표. 그럼 법선 벡터의 y성분 y 마이너스 y좌표는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마3 뿔 4 하니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얘는 뭘 알 수 있냐면요. 5분의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요거를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얘는 방향 벡터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방향 벡터 u가 5,3이란 얘기고 그죠? 이 방향 벡터의 수직한 벡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방향 벡터의 수직한 애가 얘 수직이라면서 이 방향 벡터에 수직하대. 그러면 수직하다고 알려줬지만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는 원래 수직이잖아요. 그럼 내가 방향 벡터를 알려주고 그거의 수직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거 자체가 그냥 수직인 거 그거 자체가 그냥 법선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그냥 법선 벡터야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얘가 법선 벡터가 5,3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얘가 방향 벡터인데 걔랑 수직하대요. 방향 벡터에 수직한 건 법선 벡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그냥 법선 벡터예요 라는 걸 알려준 거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죠. 5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3 y 좌표 마이너스 y좌표는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건 문제를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첫 번째 건 어떻게 이해를 했다? 아, 얘 자체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평행. 그러면 이렇게 써진 형태 자체가 법선 벡터를 의미하는 거죠. a, b 값이 법선 벡터의 성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얘에 평행하대. 와, 얘 평행하니까 어차피 법선 벡터는 얘 자체가 법선 벡터구나 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얘에 평행하다면서요. 그럼 얘 자체가 법선 벡터구나. 그죠? 법선 벡터가 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주어진 문제 2번에서는요. 주어진 문제 자체가 방향 벡터로 주어졌잖아요. 5,3 방향 벡터로 주어졌는데 이 방향 벡터에 수직하대요. 방향 벡터랑 수직한 벡터는 무슨 벡터죠? 법선 벡터죠. 그래서 법선 벡터가 5,3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얘는. 법선 벡터가 5,3이에요. 이런 뜻이니까 여기 x성분, y성분 쓰시고 x-x좌표, y-y좌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235번은 좀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 방정식의 활용. 자,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는 항상 뭐 한다? 수직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방향 벡터가 u가 있고 방향 벡터 v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방향 벡터가 이렇게 u라는 벡터랑 v라는 벡터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루는 각이 궁금해. 그죠? 얘는 평행 이동해가지고요. 움직여서 각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큰 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항상 더 작은 각. 요 작은 각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직선 L하고 M하고 세타라는 각도로 두 개가 만나죠. 그런데 요 시점을 원점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시점을 원점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어떻게 푸느냐? 코사인 세타는요. 크기 분의 내적이다 이렇게 구합니다. 코사인 세타는 크기 분의 내적이다.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가 크기입니다. u 벡터의 크기, v 벡터의 크기, 요 벡터 u랑 v랑 내적. 그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한다? 아, 두 벡터의 크기분의 내적으로 구합니다. 크크 내적으로 구합니다. 코사인 세타의 각.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시점을 통일시켜서 크기분의 내적으로 구한다. 그런데 선생님 살다 보면 90도보다 큰 각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구할 수 있죠. 둔각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얘를 구하거나 다시 지워보고 이렇게 작은 각을 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큰 각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사인 값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코사인 그래프가. 자, 여기가 원점 0이고 여기가 파이다. 180도 파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1에서 이렇게 짜자자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90도까지는 그죠? 2분의 파이까지는 양수값을 가지고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음수값을 가지는 그런 삼각함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절대값은 같아요. 얘가 2분의 1이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절대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 내적 계산할 때 모두 다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거기다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0도에서 90도 지각보다 작다면 크기분의 내적으로 구할 수 있고 얘가 혹시 180도를 안 되고 90도가 넘는 둔각의 형태라면 이렇게 빼서 절대값을 붙여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80 마이너스 세타를 하시고 절대값에 붙여주세요. 즉 코사인 120도나 코사인 60도나 값은 똑같다는 얘기죠. 절대값에 붙이면. 그죠? 절대값에 붙이면 그 값은 같아지니까 크기분의 내적으로 구한다. 얘는 뭐 내적 공식에서 나온 거니까요. 크기분의 내적으로 구한다. 자, 뭐 내적 구하는 공식에서 나왔었죠. 자, 내적의 공식 어디 나오나요? 앞에 보시면요. 우리가 내적 공식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얘도 활용해서 쓸 수 있을 것이고 벡터의 내적에 활용할 때 이거 코사인 세타 구하는 이거 활용하는 것도 105페이지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왜 얘가 크기분의 내적이 되는지 선생님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는 풀 수 있겠죠. 자,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한번 알아볼게요. 자, 평행 조건이라는 건 뭐냐?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실수배면 평행합니다. 실수배. 그 크기와 상관없이 얘는 방향도 상관없습니다. 실수배. 몇 배만큼 더 길어진 건 평행 조건입니다. 수직 조건이 뭡니까? 수직 조건은 내적이 0이다. 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수직 조건이겠죠. 두 벡터가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건 내적이 0이다. 이렇게 곱하면 0이다. 성분끼리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계산할 수 있다. 실수배, k배만큼 길어진다. 길어지는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하면 방향 벡터도 평행하고 두 직선이 수직하면 방향 벡터도 수직합니다. 자, 평행하면 실수배, 수직이면 내적이 0.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울기와 법선 벡터에 관한 이야기 한번 보자. 이거 선생님이 여기 문제집에 없는 내용이지만 살짝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y는 ax 플러스 b 이런 직선이 있다면 원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b인 이런 직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얘다. a다. 라면 법선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법선 벡터 얘는 어떻게 나타내줘야 맞냐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요. a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1이어야지만 그 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서 얘네들이 법선 벡터다. 즉 곱해서 두 개가 곱해서 90도다. 이렇게 서로 90도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서로 수직 관계입니다. 수직으로 만나는 관계니까 법선 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U 벡터의 성분을 1,a로 든다면 얘는 법선 벡터 n의 성분은 마이너스 1,a 마이너스 a,1로 두거나 a, 마이너스 1로 두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 기울기가 될 거고 법선 벡터는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것도 써먹을 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로 나타내져 있을 때 우리가 a, b를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다 그랬어요. a, b를 보면 얘의 법선 벡터를 알려줬구나.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법선 벡터. 그럼 기울기는 얼마겠어요? 기울기는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b분의 a를 해야지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테니까 기울기가 얘예요. 그럼 x값의 증가량 얘분의 y값의 증가량 얘예요. 이렇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이것도 알아두면 써먹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루는 예가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두 직선 3분의 x 플러스 1 1분의 y 마이너스 2 둘 다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뒤에 있는 식은 좀 변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1 이렇게 변형시켜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변형시켜 놓고 여기는 어차피 1분의니까 3하고 1 읽으면 되고 얘는 2하고 마이너스 1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 방향 벡터가 첫 번째 식의 방향 벡터가 3,1이고 두 번째 식의 방향 벡터가 2, 마이너스 1이죠. 이루는 예가의 크기. 그럼 코사인 세타 구하라는 얘기죠. 두 벡터의 코사인 값을 구하라. 크기분의 내적이다. 크기 어떻게 구해요? 일단 얘는 크기가 그냥 이렇게 구하죠. 성분으로 주어진 거의 크기는 x값의 제곱, y성분의 제곱 해서 루트 씌우면 크기 납니다. 얘도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내적은 얘랑 얘 땡글 해서 곱해주시면 되겠죠. 2 곱하기 3, 6에다가 1 곱하기 마이너스 요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을 구해보면 뭐가 나온다? 9, 10, 루트 10 얘는 루트 10 그리고 곱하기 루트 5 그리고 얘는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다시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루트 10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5로 쪼개지고 거기다 루트 5가 또 곱해지니까 얘는 5잖아요.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고 분모에는 뭐가 남습니까? 루트 2분의 1이 남는데 정리하면 얘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코사인 세타의 값 물어봤나요? 아니죠. 그냥 세타의 값이 궁금하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니까 얘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타는 45도. 45도일 때 2분의 루트 2니까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239번 한번 볼까요? 얘가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라고 구하래요. 그럼 얘는 뭐가 필요해요? 방향 벡터든 법선 벡터든 뭔가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얘는 법선 벡터 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식의 법선 벡터는 2, 마이너스 1. 두 번째 벡터의 법선 벡터는 A, B니까 A 값은 4, B 값은 2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코사인 세타 구하라고 하네요. 얘는 어차피 특수각이 아닌가 봐요. 계산했을 때. 크기분의 내적이다. 크기 어떻게 구해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크기 곱하기죠. 더하기 아니고 얘는 그 다음에 곱하기 4의 16에다가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내적은 x성분기의 곱 2, 4, 8 더하기 2, 1은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20 루트 20은 얼마예요? 2 루트 5 그죠? 4, 5, 20이니까 위에는 뭐만 남습니까? 6 이렇게 남네요. 그래서 얘는 뭐가 남는다? 5분의 3이다.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니까 자, 얘는 어차피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몇 도라고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코사인 세타의 값이 3분의 5다라고는 쓸 수 있습니다. 자, 241번 볼게요. 자, 두 직선 얘를 보는 순간 두 개가 서로 평행하대요. 평행하다는 뭐로 보면 됩니까? 평행하다는 실수배를 가지고 적분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얼마입니까? 3,a.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분명히 위에는 양수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1. 1분의 y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얘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면서요. 서로 평행하면 뭘 보면 된다? 아, 실수배 관계이다. 그럼 K를 어디다 붙여도 좋지만 좀 더 편안한 쪽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K가 3이고 그죠? K가 A니까 K가 얼마입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그럴 때 A값은 얼마입니까? A값도 당연히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얘는 x 플러스 b,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이네. 내적이 0이다를 정리했으니까 저런 식이 나왔겠지? 그럼 얘는 법선 벡터인데 법선 벡터끼리 얘 법선 벡터끼리도 서로 수직하대요. 그럼 얘 법선 벡터가 2, 마3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직선의 법선 벡터는 a, 4겠죠. 근데 얘네들끼리 이렇게 두 개의 법선 벡터끼리 자기네 끼리끼리 수직하다고 했으니까 얘네들끼리 곱해서 내적을 구하면 그 값이 0이겠구나. 이렇게 곱하면 2a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 그것이 0이겠구나. 그러면 a가 6이겠구나 라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243번 한번 볼게요. 점 A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점 H의 좌표를 구하여라 하는 문제네요. 그럼 내가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직선 L이 있고 점 A가 있고 수선의 발 H가 있고 그런데 수선의 발 H를 어떻게 다른 문자를 통해서 X, Y를 다른 변수를 통해서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해요. 얘가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세의 발이 있는데 우리가 가비엘이 뭐 이런 거에서도 쓸 수 있듯이 얘네들이 같아요, 지금. 그 식에서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네들이 같은데 같긴 같은데 비율이 같기는 같은데 그 비율이 뭐니? 비율이 t예요. 라고 해서 t를 도입을 해서 그 같은 비율 t를 가지고 그 h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h 좌표가 있는데 x, y로만 표현은 못 하고요. 이 t로 x, y h의 x좌표랑 y좌표를 t로 어떻게 변형시킬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얘도 t고 이게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얘도 t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식이잖아요. 첫 번째 식 먼저 해볼게요. 얘가 2t x 플러스 2는 2t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x를 x좌표로 뭘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얘는 이게 가능하겠죠. 2t-2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얘는 얘다. 그러니까 얘는 4t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 y좌표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t 마이너스 1. 그러면 h라는 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점의 x좌표는 2t-2예요. y좌표는 4t-1이에요. 이렇게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벡터 ah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요. 여기 어딘가에 원점 O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OH 벡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OA 벡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가 AH 벡터는 이렇게 가고 있겠죠. 시점이 A고 종점이 H죠. 그럼 얘 뒤집어야 되겠죠.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가면 AH 벡터랑 똑같은 벡터겠죠. 그래서 얘를 뺄셈으로 나타내면 OH-A OA 이렇게 됩니다. AH 벡터는.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나타내 주느냐? 5점은 어차피 원점이니까 0,0이잖아요. 그래서 AH의 벡터는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OH 얼마예요? OH는 얘에서 이만큼 이렇게 증가한 거고 그 다음에 OA는 얼마예요? 0에서 얘까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얘를 쓰면 x성분이 2t 마이너스 2 2t 마이너스 2 x성분끼리의 뺄셈 플러스 3 콤마 그 다음에 4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결국 성분으로 나타내면 2t 플러스 1 콤마 4t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의 방향 벡터 얘 구할 수 있겠죠. 방향 벡터 뭐 구해요. 그냥 읽을 수 있겠죠. 방향 벡터 이거 보이시나요? 그죠? 방향 벡터 u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성분으로 2,4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다 읽었어요. 그러면 내적이 0이다. 어차피 얘가 수직한다면서요. 그죠? 얘 수선의 발이라면서요. 그럼 서로 수직이잖아요. 내적이 0이겠죠. AH랑 그 다음에 U 벡터하고는 얘는 방향 벡터, 얘 방향 벡터, 이게 방향 벡터죠. 이 방향 벡터 U 벡터하고는 내적이 0이다. 그럼 쓰세요. 얘네들끼리 내적이 0이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t 플러스 1 더하기 4t 마이너스 3 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4t 플러스 2 플러스 16t 마이너스 12는 0 20t는 얘는 얼마입니까? 10 그러니까 t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t가 2분의 1인 것을 여기다가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h의 좌표가 무엇이 되냐? 2분의 1을 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네요. 이 문제는 쉽지 않았어요. 여러 번 풀어봅시다. 그죠? 여러 번 풀어보고 243번 문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도 이거 너무 쉬운 문제야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243번은 꼼꼼하게 한 번, 두 번 더 풀어보고 244번도 풀어보다 안 되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자, 평면 벡터를 이용한 원의 방정식 한번 봅시다. 자, 원의 정의는 뭐예요? 평면 위에 한 점.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의 집합이 원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P를 x, y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점 중심을 뭐라고 나타낼까요? x1, y1? 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중심을 C를 x1, y1이라고 한다면 얘는 거리에 뭐가? 거리에 이 거리가 여기 써 있잖아요. 거리에 뭐가가 아니고 원의 중심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 원이잖아요. 거리 구하면 되겠죠. 그 거리가 반지름 r이고 그죠? 이 거리 x-x 좌표의 제곱 더하기 y-y 좌표의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요런 원의 방정식이 나왔었는데 이 원의 방정식 대신에 원의 벡터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분끼리 그죠? 얘는 성분끼리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여기를 잠깐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얘를 아이고 얘가 안 지워지네. 자 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CP가 반지름이죠 지금 보다시피 CP. 그러면 시점이 C고 종점이 P인 벡터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C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플러스 P 이만큼 가면 CP 벡터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P-C의 절대값 CR이죠. 절대값을 벗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제곱을 해라. 제곱이 뭐예요?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니까 내적이죠. 내적.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C,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C의 곱은 아래 제곱과 같다. 얘가 원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을 벡터로 바꾼 것 뿐이에요. 우리가 안 배운 거를 지금 와서 새로 배우는 거는 아니다. 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평면 벡터를 이용한 원의 방정식. 일단 원이라면요. 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을 하나 긋습니다. 지름을 하나 그으면 원 위의 점 아무 데서나 두 개를 이렇게 지름의 양끝으로 선분을 이렇게 그으면 항상 수직이죠. 항상 수직이죠. 그러면 요 벡터, 얘를 벡터로 취급하면 이 벡터랑 여기 있는 이 벡터는 늘 어떻다는 얘기예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내적이 0인 이런 수직이니까 늘 수직이죠. 여기다 닿게 이렇게 해도 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항상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내적은 0이다 라는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P 벡터 빼기 A 벡터 P 벡터 빼기 B 벡터는 0이다. 벡터의 방정식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 시점을 통일시킨 거예요. 여기 원점으로 시점을 통일시켜서 내가 이 A 벡터는 이렇게 가겠죠. 내가 벡터 PB를 하고 싶다. 벡터 PB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점이 얘고 BP? 여기 AP 하고 BP가 수직이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를 벡터로 표현을 하면 OP 벡터 빼기 OE의 벡터겠죠. 그죠? 뒷 빼기 앞. 그리고 PB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OP 빼기 OB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OP 벡터는 P고 OA 벡터는 A고 OP 벡터는 P고 OB 벡터는 B니까 요렇게 했을 때 내적이 0이다. 왜? 항상 이렇게 직각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자, 다음 245번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래요. 3,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뭐 이거 원래 알죠? 우리가 벡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얘를 못 푸나요? 풀 수 있죠. x 얘는 중심을 알려줬잖아요. x-x 좌표의 제곱 더하기 y-y 좌표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하면 되죠. 벡터를 이용해서 풀지 않아도 얘는 우리가 어차피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벡터를 이용해서 한번 이 식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줘 볼게요. 요거 말고 벡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식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을 C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임의의 점 P까지의 거리, 그죠? P 빼기 벡터 C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그럼 PC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벡터 P 빼기 벡터 C. 그냥 X성분끼리 빼고 Y성분끼리 빼면 P-C가 가능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곱한다면서요.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은 3과 같다.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를 벗길 수 있을 것이고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9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 똑같죠? 똑같은지를 확인 한번 해본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2점을 알려줬는데 얘가 지름의 양끝이에요. 그럼 지름의 양끝이면 뭘 보면 돼요? 아, 얘가 지름의 양끝이니까 원에다 얘를 갖다 딱 댄다면 임의의 점 P 아무거나 잡아도 얘는 항상 직각삼각형이겠네. 그러면 PA하고 PB 벡터는 항상 수직하겠네. 그죠? 항상 수직하겠네. 그러면 PA 벡터는 OP 빼기 OA로 표현이 가능하고 PB는 OP 빼기 OB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얘네들이 수직한다는 건 내적이 0이구나. OP 벡터는 X성분끼리, 그죠? X-X 성분, Y-Y 성분, X-X 성분, Y-Y 성분 곱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 곱하기 X-4 더하기 Y-5 Y-3 한 것은 0이다. 이게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되고 얘는 x의 제곱 2x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게요. 원의 방정식 완전 제곱식 필요하니까.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 하고 마이너스 1 다시 해주면 되겠죠.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얘도 완전 제곱식을 위해서 얘 반의 제곱 얼마예요? 4, 4,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16까지는 우리가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y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9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죠. 넘어가면 플러스 10. 그래서 요런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중심이 1,4이면서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강의가 굉장히 길었어요. 굉장히 길고 선생님이 중간에 문제를 잘못 풀어서 끊었다가 다시 하느라고 선생님도 굉장히 긴 시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118페이지에 있는 252번까지 꼼꼼하게 풀어주시고 안 되는 건 별표에다가 내 것이 될 때까지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